네, 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경은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은광여고 1학년 2025년 내신 대비반에 대해서 설명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광여고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6시부터 9시로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3월 17일에 개강이 됩니다. 네. 제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은광여고를 졸업한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생기부를 챙길 때 어떻게 세특을 챙기면 될지, 또 은광여고 내신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챙기기 힘든지를 잘 알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사실은 국어 내신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좀 더 동기부여를 해주는 수업을 좀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제가 대치고등관뿐만 아니라 대치자사관, 그리고 목동고등관까지 여러 가지 학교들을 맡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은광여고는 제가 가장 좀 결과가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선전백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우리 친구들 중에서 누가 먼저 100점을 맞냐, 누가 먼저 1등급을 맞냐가 정말 중요한 게 국어라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한 문제만 삐끗해도 한 등급이 떨어지고 또 한 문제 찍었는데 맞았다고 해서 갑자기 1등이 되기도 하고 그런 아주 약간 운에 좌지우지 되는 게 국어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자신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3월 모의고사나 1학기 중간고사 때 정말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그 후에도 계속 좋은 성적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정말 국어라는 영역을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은광여고 1학년의 출제 경향입니다. 우리 은광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문법 그리고 화작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문학 영역은 교과서와 추가 프린트가 나가고요. 이 추가 프린트는 보통 이제 수능 특강 문학이나 또는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추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법 영역은 교과서와 고1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고1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 또는 9월 모의고사 이렇게 당해 연도에 봤던 그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모의고사 11번에서 15번까지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작 영역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게 고3 모의고사까지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화작 같은 경우에는 고3 수능까지 풀 수 있는 좀 이런 수준을 가지고 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4년에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법, 음운 변동과 표준 발음법이 나왔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에는 문법 중에서 한글 맞춤법이 영역이 들어갔는데요. 이 한글 맞춤법은 또 띄어쓰기, 또 맞춤법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어려워하기 때문에 화작 영역은 따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에는 문법 중에서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2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영역인 중세국어가 우리 은광여고는 2학기 중간고사에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까지 이제 출제가 되고요. 화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3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학기 기말고사에도 문법, 계속 문법이 정말 중요하게 나오는 시험이 은광여고 국어시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학 영역은 계속 출제가 되는데요. 이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이제 문법 보충 프린트가 나가게 되는데 이 프린트가 5개, 4개의 작품을 추가로 주십니다. 그런데 특히 이 숙향전 같은 고전 소설 같은 것들이 이제 전문에 걸쳐서 선생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봐주시면 이제 시험 범위에도 마찬가지로 보충 프린트 이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새로운 작품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특강 문학과 모의고사에서 기출된 그런 작품들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문학 영역은 어떻게 우리 친구들과 대비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보충 영상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수업 시간이 3시간이다 보니까 이 전문을 다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만 공개되는 그 링크, 비밀 링크를 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문을 다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뭐 딸기, 포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 친구한테 써서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좀 정확하게 모든 전문을 다 교육을 시키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단답형 문제입니다. 이 단답형 문제는 OX 문제 또는 빈칸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광여고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 빈칸을 많이 대비를 해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자체 실작 문제를 주고 우리 친구들에게 문제를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이렇게 자체 제작 문제로 제가 모의고사, 직접 모의고사를 주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은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여기도 봐주시면 문제에서 그대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문학을 가르칠 때도 정말 수능형 문제, 내신형 문제까지 완벽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 작품이 출제가 많이 된다는 점에서 제가 예상이 가능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도 봐주시면 1학기 기말고사에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은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던 작품이고 이제 정지용의 유리창은 유인물, 보충 프린트로 주셨던 작품인데요. 이게 보기에서 외부 지문으로 정지용의 고향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작가 또는 같은 주제별로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알려주시지 않은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은광여고가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문제가 출제되냐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 방식이 많이 물어봅니다. 자, 이런 동그라미 친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문학 개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저는 정말 기본부터 문학 개념어를 완벽하게 잡고 가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내용 확인 문제인데요. 내신형 학습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 세 번째 남편이랑 이혼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세 번째 남편의 직업은 뭔지 뭐 이런 정말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잡아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X 문제로 우리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봐주시면 보기형 문제인데요. 이 보기가 굉장히 길어요. 어머니들께 이제 배부 자료로 제가 드렸는데 거기도 읽어보시면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지문 띄어 읽기인데요. 이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내신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OX 문제 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기출문제와 관련 작품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법 영역인데요. 이 문법 영역은 정말 은광여고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1 모의고사 기출이 그대로 변형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배부 자료에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봐주시면 밑줄친 부분까지 똑같고 여기 물어보는 영역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1 모의고사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아주 길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보기도 똑같고 이제 선지도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변형되는 이런 은광여고의 출제 경향을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고1에서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리고 수능 문제까지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기출문제를 항상 교재당 한 주에 하나의 교재가 나가는데요. 이 교재당 200문제 이상 수록을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문법 특강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관련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시험 범위로 들어갈 만한 단원들을 제가 모아서 2024년에 기출되었던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변형해서 다음 주에 풀릴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로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 서술형 문제는 2028 대입제도가 개편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오지선다보다는 이제는 논서술형 문제가 확대가 됩니다. 근데 은광여고는 특히나 원래도 논서술형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고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마이너스 0.1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점을 시켜서 일부러 1등급 컷을 낮춘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논서술형 평가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서술하시오, 서술할 것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정말 문제는 간단한데 우리 친구들이 딱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가야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여기도 봐주시면 정말 문제가 길지만 여기 이정환의 비가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이것도 외부 지문인데 이런 외부 지문이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은광여고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고전소설에서 A라고 하는 삽입시가 들어갔던 부분인데요. 이 삽입시를 제가 이거 기능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과 직접 모의고사 시간에 또 풀었더니 이게 서술형 문제로 그대로 출제가 돼서 우리 친구들이 그대로 객관식에 나왔던 그 선지를 그대로 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 정도로 제가 이제 서술형에 나올 문제 같은 게 저도 은광여고를 다니면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제 친구들이 항상 이제 시험 직전에 저한테 달려와서 야 경환아 이번엔 뭐 나올 것 같아? 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항상 정말 잘 맞췄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강사를 하게 된 이유도 나 진짜 이런 거 신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맞추기 때문에 이런 출제 적중률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봐주시면 이제 문법 영역은 그럼 어떻게 나오냐? 아까 문학은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법은 쓰시오. 그러니까 빈칸을 채워놓고 문제를 채우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기호를 쓰는 문제 또는 자음군 단순화 또는 의문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런 식으로 딱 똑같은 해답을 써야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정의를 해왔는데요. 문학 영역은 그래서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문법은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조교 선생님을 쓰지 않고 제가 직접 서술형 피드백을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1대1로 야, 여기 들어갈 말 뭐야? 국외음악 뭐야? 하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의 대답을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업 안내를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어쨌든 1대4의 수업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은광여고 친구들은 특히나 이제 이런 과외식 관리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여고생 학생들은 저랑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클리닉 시간 또는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과 과외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봐주시면 일단 첫 번째로 오답노트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개별로 오답노트를 제공하는데요. 우리 친구가 틀렸던 문제들을 다 기록을 해놨다가 틀렸던 문제만 모아서 변형을 해서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기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막 소장 욕구가 있다 하면서 3권, 4권씩 달라고 해서 푸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국어 오답노트를 주는 게 다른 선생님들과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클리닉입니다. 이게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저는 조교 선생님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교재도 제작하고 제가 직접 우리 친구들의 질의응답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들과 소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질문했던 부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 똑같이 녹여내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클리닉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시험 범위에 관련된 추가 문제풀이를 한다거나 또는 나는 이제 수능을 좀 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고1부터 고3 모의고사 이 친구의 수준에 맞는 모의고사를 풀리고 제가 마찬가지로 1대1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사실은 내신 대비만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수능 대비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은광여고 출신이기 때문에 또 은광여고에 어떻게 하면 생기부를 잘 챙길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멘토링을 해주는 수업입니다. 제가 특히 이제 학종을 챙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논술을 쓰지 않고 6학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더더욱이나 이런 학종으로 갈 친구들은 더 제 수업을 들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질문 채팅방인데요.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봐주시면 12시 6분에 질문이 왔는데 12시 8분 이게 밤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시 11분인데 12시 13분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3분 이내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한테 맥도날드 쏠게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정말로 빨리 대답을 해주고 있고요. 또 새벽 4시에 대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소견서인데요.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머니들께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취약한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부분이 넌 부족하다. 어머니들한테도 이 부분을 잘 특강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고2, 예비 고2를 위한 겨울방학 특강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고전소설과 독서를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선생님 저는 뭐가 부족해요? 저 추가로 뭐 유명한 선생님 거 듣고 싶은데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제가 바로 너는 현대소설 현대시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는 강사입니다. 여기도 봐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항상 이제 모의고사나 뭐 내신을 보고 와서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먼저 달려와서 엄마보다 먼저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제가 같이 밤을 새서 같이 공부를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잘 따라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고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5, 6등급짜리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1등급, 2학기 기말고사 때 이번에 1등급으로 만들고 끝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친구가 항상 이 친구는 약간 피드백을 원하는 친구였어요. 선생님, 저 한다면 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바로 칭찬을 해주기를 원하는 학생인 거예요. 어머니께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새벽 5시 반인데 제가 정말 1분도 차이를 두지 않고 바로 대답한 걸 볼 수 있죠. 이만큼 제가 정말 친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친구들의 정말 너는 뭐가 부족해? 너는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해야 돼? 이런 멘토를 좀 해줄 수 있는 옆집 언니 같은 그런
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정말 만족도가 높은 수업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국어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1등급 맞을 수 있게 수능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